안녕하세요. 불기둥 주식방송 불기둥입니다. 우리 제자님 중에 한 분이 기준봉에 대해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줄이니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특별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정의를 만들어 가면 되는 거니까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기준봉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기준봉은 그때그때 사실 달라요. 변화가 되고 기존봉이 계속 위치가 바뀌어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공부자를 드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거지 단순히 이제 요거 하나만 딱 기준봉이야 하고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단지 이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종합적으로 알아야 종합예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봉도 그냥 대략적으로 이해는 좀 하고 넘어가자 그런 차원에서 애써 좀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한참 책 보고 할 때도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그때는 이제 기준복이라는 단어라든가 책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 책에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나온 교재를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옛날에는 책에도 없었어요. 따라서 어떤 하나의 정의보다는 자신이 각자 나름의 그러니까는 현재봉이잖아요. 그럼 이게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이게 과거에 대한 캔들 변화죠. 그죠? 그럼 이 안에서 좌측봉에서 자신이 그때그때 이거 나름대로 기준을 잡는 요 봉을 가지고 나는 어떤 전술을 짤 거야. 요렇게 됐을 땐 요렇게 난 대응할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난 응수할 거야. 그런 나름의 그런 자신의 잣대를 잡는 봉이 하나 캔들을 하나 구성합니다. 요게 일봉이 될 수도 있고 주봉이 될 수도 있고 월봉이 될 수도 있어요. 응?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주봉, 월봉 체크하기 전에 가장 그 패턴의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일봉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럼 일봉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통 대부분 하느냐? 그거는 짧은 봉도 되고 사실 긴 봉도 되고 상관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의는 사브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냥 자신에 맞게끔 정해라. 단지 그게 이 차트를 봤을 때 눈이 시원한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누가 봐도 아, 저거는 기준이 될 만해. 중요한 거는 이왕이면 잡는 거를 좀 더 누군가 전에 개입이 된 거 그런 걸 잣대를 잡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 거래대금이라든가 돌파 관계, 거래량, 봉 사이즈 그런 걸로 보통 기준봉이라는 의미를 각자 부여하게 됩니다. 보통들 오래 하다 보면 기준봉이 보는 게 보통 비슷해요. 뭐 나름대로 나는 저걸 기준봉으로 생각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걸 기준봉으로 생각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가끔 자꾸 진흥화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기준봉으로 많이 볼 거야 해서 트릭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해서 보통 주식을 볼 때가 좀 있는데 여튼 나름의 그런 자신의 잣대를 삼는 봉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쉬운 예로는 뭐 상한가 봉 있잖아요. 그죠? 상한가. 아무래도 가장 거래대금이 좋고 빳빳하고 거리량이 눈에 들어오죠. 그죠? 영순위 기준봉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20일 신고가 봉 같은 거. 그죠? 20일 신고가 봉은 이걸 뚫기 위해서 20일간의 최고가죠. 그럼 대부분 거리량이 많이 터지고 거리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빳빳한 거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오죠. 이런 거는 뭐 기세로 터진 봉도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 웃꼬리가 좀 달려요. 그런 식의 봉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것도 좋은 기준봉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하나의 뭐 240선 돌파봉 관계 저항을 뚫은 거 저항을 뚫어야지 이제 봉작 자신의 잣대 잡기가 편하죠. 아무래도 눌렸을 때 지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뭐 240선을 뚫었다든가 20선을 뚫었다든가 나름의 의미 있는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충분히 들어온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검색기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걸 많이 검색을 해놓죠. 그러니까 20일 돌파봉, 20일 신고가 돌파봉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이때는 조건법을 넣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그날 500억 이상 터졌다. 응? 등가 거래량이 뭐 전체 유통 물량의 뭐 한 200%, 300%가 이렇게 순환이 됐다든가 그런 것들이 사이즈가 짧으면 안 좋죠. 그래서 뭐 한 12%에서 25% 사이, 뭐 상한가까지 30%까지 15%에서 30% 사이에 이런 봉들만 뜨게 해라. 그럼 그걸 나름의 기준봉으로 선정을 하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튼 그래서 기준봉은 정의는 만들기 나름인데 여튼 무엇보다 나름의 이런 봉들을 대부분 기준봉으로 사용하지만 자기가 어떻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왜냐 어차피 그걸 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먹은 봉을 가지고 나는 어떤 전술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봉을 기준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단지 이제 약간 허접한 봉을 잡으면은 그거는 그래서 아까 말하는 단순한 봉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차트 예술로서 거기에 봉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겠죠. 뭐 자유롭게 뭐 선정할 수 있다지만은 가능하면 좀 눈에 좀 확 띄는 거 이런 거를 관계를 좀 생각해서 하는 게 좀 용이하겠죠. 그죠? 기준봉이 그렇고 아마 이런 거는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주봉, 월봉,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뭐 기준봉 다음에 어느 라인을 타점을 잡을 것인가 고민할 때 주봉이나 월봉을 체크해서 이것이 주봉상으로 뭐 20선 위에 있다든가 지지가 된다든가 월봉상으로 뭐 어느 라인을 돌파한 위에 있다든가 그래서 요 라인이 지지 라인이라든가 요 가격선을 가지고 일봉에 다시 대입해 가지고 그거까지 같이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활용해 보면 괜찮다. 그래서 좌측 전체적으로 차트의 저항과 지지를 겸해서 체크하라. 이거는 뭔 뜻이냐면은 자기가 원칙을 이런 봉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배웠어. 뭐 이거에 하프 라인에서 주식을 찍는다든가 뭐 3분의 1, 4분의 1 라인, 4분의 3 라인, 최저점 라인 이렇게 나름대로 균형을 잡아놨는데 최근에 요 봉이 나오기 전에 지지 라인 저항대가 옆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라인이 애매하게 여기 있더라. 뭐 6분의 2 라인 뭐 이상하게 있더라. 그러면은 요런 것들을 활용해. 어차피 전체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단순히 요거 하나만 갖고 따지면은 나름의 원칙은 있겠지만서도 그 전 과정의 지지와 저항 관계 속에서 웃꼬리가 엄청난 거리량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 기준봉 말고 전 기준봉에 웃꼬리가 있다든가 아래 꼬리가 있다든가 이런 봉을 선을 이어가지고 이것까지 대입을 같이 해보면은 좀 더 타점 잡을 때 유연하게 잡을 수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써놨고요. 그래서 유연하게 변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준봉은 또 변할 수가 있는데 오늘의 기준봉과 내일의 기준봉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오늘의 기준봉을 잡은 봉이 있는데 내일 똑같이 위에 양봉으로 터지더라 이거야. 연상한가라든가 이렇게 상한가 연속 나와 아니면 양봉 막 20%짜리가 두 개 연속 나올 때도 있잖아. 그럼 이 기준봉을 잡았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선을 안 왔어. 근데 또 하나 양봉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기준봉을 여기서 열로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래서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기준봉은 당일로 멈춰진 게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의미 있는 기준봉의 출발점은 이탈 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요건 또 이제 여러분 주의사항인데 봉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나름대로 타점을 잡습니다. 하프를 긋고 n분의 1, 2, 3, 4를 하죠. 그래서 요게 타점, 요게 타점, 요게 타점, 요게 타점을 보통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요 밑에 꼬리가 있을 수도 있고 다 그랬을 때 이 주식이 난 요쯤에서 잡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밀렸단 말이야. 밀리고 있는데 이 라인 최초의 출발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봉이라고 생각했던 봉의 최초의 출발 라인 또는 꼬리를 이탈했을 때는 이것이 자체가 저항으로 잡히기 때문에 왜냐 의미 있는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쳤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다 위에 있단 말이야.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으면은 이게 저항으로 작용된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세력들도 많이 방치하거든요. 어차피 세월 싸움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의해라. 가깝게 타점에 가깝게 접근하되
이런 자기만의 원칙을 잡으면은 손절 라인이 이탈을 유연할 수가 있다. 물량 안배가 용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주의를 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기준봉 자체 여러 저항을 뚫고 세운 봉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다. 이때 시초로 이탈하면 저항이 자연스럽게 잡히게 된다. 그래서 조심해라. 그러나 대부분 이 기준봉이라는 이건 많은 거래 대금이 투여가 되죠. 그래야지 이제 기준봉 잡기가 편한데 이때 만약에 이게 이탈되면 저항으로 잡히는데 대부분은 여기에 큰 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흘러내릴 때 거래가 줄겠죠. 이 거래량이 터지는 수가 줍니다. 줄었을 때 줄었기 때문에 거래량 이탈자가 계속해서 소요가 되죠. 이탈자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이 돈 개입한 여기서는 대부분들이 다시 지지하려는 방어적인 하방 경직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방어적인 성격들이 강해요. 그래서 기준봉에서 가까운 것보다는 기준봉에서 멀수록 여기서 지랄하다가 흘러내리죠. 그럼 거래량이 준단 말이야. 이럴 때는 더 방어력이 강해지죠. 왜냐? 나갈 놈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저점 라인 또는 이 꼬리 라인이 좋은 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구간이 타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은 많은 어떻든 뭔가 확실하게 뭐 100%짜리는 없어요. 정해놓고 단지 이런 기본적인 원리는 갖고서 차트를 대응하고 응용을 해야 된다. 지켜보면 좀 많이 쟤는 종목마다 다 틀릴 거 아니야. 뭐 하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종목마다 쟤는 4분의 1 라인이 타점이었겠네. 쟤는 그렇네. 그때 시장과 그때 그 종목에 대한 기준목에 대한 시장 이슈가 그런 힘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약하면 하나의 기준봉 후에 뭐 4분의 3까지 빠질 때도 있고 힘이 강할 때는 4분의 1에서 돌릴 때도 있고 어떤 놈은 하프에서 돌릴 때도 있고 그거는 그 봉이 나왔을 때 어떤 재료에 의해서 나왔느냐 그리고 시장이 그 주식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그 기존 타점을 잡는 게 틀려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거는 그게 왜 올랐는지 단순하게 거래량과 봉 사이즈 갖고만 따지면 안 되고 공부를 그래서 많이 해야 되는데 저게 이왕이면은 지금 시장과 맞는 봉이 나온 거야. 그러면 쟤는 아래로 주는 시간이 짧겠지. 그러면은 자기가 저걸 잡을 때 나는 하프까지 기다리긴 저게 생각보다 안 줄 수가 있겠어. 그러면 시장의 강도를 보고 4분의 1로 잡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건 그때 유연성이고 그리고 그 주식도 파릇파릇했던 그 기세도 한 일주일 주다니까 언제 그랬냐처럼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럴 때가 허다하단 말이지. 그때는 그 종목이 이제 흘러내리죠. 어디까지 흘러내려? 봉이 있으면은 2, 3일간은 강할 거야. 지랄한단 말이야 여기서. 그지? 그러나 시간이 흘러면은 언제 그랬냐처럼 이렇게다가 질질질 흘러내려서 하프도 넘어서고 4분의 3이나 이 최초 지점까지 거래가 없이 흘러내린다면 시간을 방치한단 말이야. 그럼 이때가 또 언제 그랬냐처럼 하더만 또 다시 거래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요런 때 활용하는 게 이제 요런 기법을 여러 가지도 알면은 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림은 되게 못 그려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준봉 공략 여러 활용 타점입니다. 이건 뭐 하나 이건 상한가죠. 상한가나 전말봉. 그때 이제 이 시초점과 종가 끝난 자리를 하프를 긋고 1, 2, 3, 4 n분의 1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가격선, 요 가격선, 요 가격선, 요 가격선을 하나의 기준봉의 타점을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꼬리가 있단 말이야. 꼬리가 아래로 있는 놈이 위에 있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몸통 갖고 따지는 거야. 꼬리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몸통에 4분의 1 긋는 거 몸통에 n분의 1은 1, 2, 3, 4 오케이? 똑같아. 이치는 요거는 마찬가지. 우꼬리를 빼고 요거를 잡는 거야. 봉을 잡고 1, 2, 3, 4 이게 되십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접근이 용이하다는 거지 꼭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 가격을 내가 생각했는데 안 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위로도 없고 아래도 없고 표시시키는 거야. 만약 이게 강하다면 여기서 잡아야 되니까 이게 약하다면은 하프 시장이 그때 이 봉이 생긴 다음날 미국 나스닥이 떨어졌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오늘 좀 약간 흘러내릴 것 같아. 어제 기세주놈들이 좀 흘러내릴 것 같아. 그러면은 요걸 더 뺄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를 잡는 거야. 그 1, 2, 3, 4 이렇게 분할 매수를 걸어놓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거는 어차피 유연성이잖아. 유연성. 근데 여기서 꼬리를 내고 이렇게 양봉으로 다시 서준다면은 기대해 볼 만하고 음봉으로 다시 눌러서 끝난단 말이야. 이렇게 끌라버려. 예?
근데 매수가는 걸쳐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음봉이면은 다음날 양봉으로 회복을 못 한다면은 한 번 더 누릴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샀다가도 찝찝하면은 양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전술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거 하는 게 어려운 거, 그거 하는 게. 그 단계 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주식에서는 이 촉을 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사실 실력에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자체는 뭐냐? 경험치입니다. 경험치. 샀다가도 바로 나올 때가 많아요. 샀다가 아까는 느낌이 있었는데 좀 찝찝한데 그러면은 안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샀는데 안 올랐는데 왜 팔을만 당장 이렇게 해버리면 평생 그 하수를 못 벗어난다. 비록 그게 놓치는 한이 있어도 그 자기 촉을 믿으란 말, 자기 촉을. 단지 어떤 대응력을 가지고 촉을 믿으란 말이지.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여튼 그 대략적으로 이런 근접한 타점을 활용하는데 이 왼쪽에 좌측에 이 차트 많이 이런 흔들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에 이제 윗꼬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저점 아래 꼬리 있을 수. 그러면은 이런 저항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최근에 거래태 이건 이제 현재 기준봉이고 과거의 기준봉이라고 느껴졌던 놈이 거래를 많이 터졌는데 윗꼬리가 여기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윗꼬리 여기 있었다. 그럼 이건 이렇게 터졌단 말이야. 그럼 나는 하프가 여기인데 지랄이 여기서 이게 뭐야? 하나 의미 있는 가격선이니까 이 꼬리가, 그지? 그럼 이걸 선을 긋는 거야. 그러면 유연하게 여기서 지지받고 갈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를 펼쳐봐라. 그래서 좌측의 이전의 저항 고점, 지지라인, 이평의 구부러짐, 이평선의 구부러짐 이런 거를 선을 또 거보고 이게 여기 걸려있어. 여기서 한 두 포인트 두 개 걸릴 수도 있잖아. 이평의 지지 저항 라인이. 그러면은 이거를 좀 타이트하게 우려잡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라인을 한 가격에 다 노력하지 말고 한 가격을 잡고 위로들 아래로들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하면 어느 정도 걸리고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센스죠. 자, 여튼 의미 있는 가격선을 기준봉에 대해 체크하면 좀 더 용이하십니다. 뭐 이런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략 한번 차트 몇 개 한번 대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의미 있는 게 뭐예요? 이게 기준봉이죠. 의미가 있죠. 그죠? 거래가 없던 놈이 가장 터졌단 말이야. 근데 위에서 한번 해먹었네. 그지? 근데 얘가 해먹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하프였죠. 하프를 찍고 갔든지 아니면 갭을 띄워 내려왔으면 좀 볼 게 아니죠. 음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자, 그래서 이 주식이 여기서 기준봉을 만들고 여기서 한번 털어먹은 거죠. 거리랑 보면은. 그죠? 근데 이게 요 하프 정도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범위를 준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언제 그린net처럼 지지 흘러내립니다. 어디까지? 이 기준봉의 꼬리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게 아까 말한 기준봉의 1, 2, 3, 4 자리. 요 라인. 그냥 얘들은 물려있잖아. 그리고 여기도 물려있고. 그러면 거래가 없이 흘러내렸잖아. 그지? 이걸 항상 체크해야 돼요. 털어먹었는지 거래가 없는지. 자, 그랬을 때 또 뭘 체크해야 돼? 이걸 체크하고 이게 어떤 업종인가, 이게 그날 왜 올랐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근데 이거는 물려 있는데 거래량은 빠져서 다시 최저점까지 왔더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침투하게 되면은 약간의 수익 구간이나 이 가격을 뭐 크게 이탈하기 종가상으로 크게 이탈하기. 그럼 세월을 보내면은 이것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기준봉 활용법입니다. 요 사례는 다시 원점까지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그죠? 요것 또한 한 15% 되겠다. 자, 그리고 훗날에 지지되는 구간도 묘하게 이 출발점 있죠? 그죠? 요 라인까지 지지가 되는 현상을 보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기준봉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뭐 특별한 기준봉, 여기서도 기준봉은 있어. 나름대로 기준봉을 정할 수는 있어.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 저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기준봉이 나왔어. 요거는 요 하프죠, 하프. 요 하프를 지지하는 누군가의 움직임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 기준봉. 왜냐? 요 기준봉도 요 거래량 대비로서는 나름대로 큰 거라. 한 3배 정도 터진 거란 말이야. 근데 요날 하프를 지지했고 다음날 하프를 지지해서 양봉이 나오더라. 이건 누군가 이 기준봉에 대해 의미를 준 거죠. 그죠? 요게 하프예요, 하프. 얘도 마찬가지야. 쳤죠?
그죠? 이게 또 하나 기준봉이 변화가 온 거야. 그 이날 기준봉으로 잡았던 놈이 이날 기준봉으로 안 잡아버리면 이거 안 내려 평생 안 내려오네. 그죠? 이거 기준봉이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아, 요 놈이네 오늘은 기준봉이. 그러면 요거 하프. 그죠? 그러니까 이 세력은 하프를 좋아하는 세력인 거죠. 하프. 여기서는 하나에 흔들어서 올려 매집하고 눌러서 매집하면서 이 라인을 지지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본 게임이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세력에는 심리죠. 세력의 심리는 아, 하프를 하는구나. 이 친구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뭐가 돼요? 기준봉이 여기였죠. 근데 기준봉 효과가 없었네요. 바로 상 갔어요. 그럼 상이 기준봉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여기 한번 해먹었네. 털어 먹었네요. 그죠? 그러네요. 근데 이 라인이 뭐야? 어떤 라인이야? 이거 기준봉의 4분의 3 라인이에요. 4분의 3.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깨면은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4분의 3을 지켜준다는 거죠. 지켜줬다는 이 친구는 그래요. 여기는. 그러고서 다시 한번 발동 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4분의 3자입니다. 4분의 3. 요게 아까 말하는 하나의 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분의 3자리가. 요거는 뭐예요? 하프죠. 하프. 그죠? 그러니까 타점 라인 알려주는 거예요. 4분의 3 라인도 타점이 되고 4분의 2 라인, 하프 라인 타점이 되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요 그림에 대한 왜 요런 자리가 하나의 타점 구성이 됐는지 여러 차트를 보면서 돌려보는 거예요. 맞죠? 4분의 3 라인이 타점이 됐고 4분의 3 라인이 타점이 됐고 그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한 여기는 하프 라인이 타점이 됐고 그러니까 어영부영한 라인에서 뭐 요 라인은 4분의 1 라인에서 바로 당일날 단기를 해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자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4분의 3 하프 라인에서 음봉보다 양봉이 나오니까 좀 더 현실성이 있죠. 이런 걸 취약할 수가 있는. 꼭 대박을 바라는 게 아니라 기준봉을 모른다고 하니까 기준봉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라인이 타점이 됐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상을 갔네요. 그죠? 상에 뭐 큰 거래량은 안 나왔지만 상을 갔어요. 근데 이거 상정고 뭐 이게 상한가 정고를 돌파하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근데 이 친구는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왜냐면 강하니까 이거 아직 이 상한가 안으로 안 들어온 거야. 근데 묘하게 여기서 꼬리가 잡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 되었어요. 요게 또 하나의 기준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시간이 갔는데 뭐 요걸 많이 못 봤어. 못 봤는데 시간 가니까 질질 흘러내리는 거예요. 뭘로? 거래 없이. 항상 거리가 없어야 돼요. 흘러내릴 때는 거리가 그럼 어디가 저점이 되느냐? 하나의 이 기준봉의 아까 말한 이거의 꼬리 여기가 저점이 되더라. 그리고 돌리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상한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라인이 타점이 되는 거를 구성을 잡을 때 어떤 때는 이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프가 되기도 어떤 때는 이게 되고 어떤 때는 이게 어떤 활용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흘러내릴 때는 어떤 의미 있는 기준봉의 꼬리 라인을 한 번씩 건들 때가 있더라 이거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하프죠. 그죠? 요거 기준봉이죠. 상한가죠. 하프에 때리니 10%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시간이 가니까 언제 그랬냐처럼 흘러내리더라. 어디까지? 이 4분의 3까지. 거의 하프까지. 거의 뭐 이 출발점까지. 거리 없죠? 이런 라인, 왜냐 여기 물려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얼마나 억울해. 거리는 없지. 당연히 다시 만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못했다. 요건 단기적으로 해먹는 거고. 그냥 하프 뛰기니까. 4분의 1 하프는 그 2, 3일짜리야. 2, 3일짜리. 쇼를 쳐야 되는 거고. 시간이 가면 결국 이렇게 흘러내려서 하나의 아까 말한 4분의 3자리가 오더라. 또는 꼬리 자리까지 오더라.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슛이 걸리죠. 슛이 걸렸을 때 이 친구는 뭐야? 아까 말한 대로 럿지라는 하프놀이야. 하프놀이. 하프를 잠깐 이탈한처럼 했지만 거리랑 크게 변동이 없었다. 다시 상을 가더라. 이 친구 또 하프죠. 하프.
이 친구는 상이죠. 4분의 3이죠. 4분의 3 라인을 유지하면서 다시 여기서 점상을 보내는. 그러니까 어떤 라인이 타점 아까 말한 이걸 공부하시면 돼요. 어떤 라인이 그때 틀리지만 타점 라인이 되더라.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집사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피해서 욕먹을까봐. 여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가 좀 됐으면 좋겠고 기준봉의 의미를 좀 오늘 가볍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번에 또 시간 되면 또 2편으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저녁 시간 잘 드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